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런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은 진짜 핫한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TV만 틀면 네. 다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공매도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다가 또 연장 또 한 번 했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한 달 보름. 네. 3월 15일 날 끝나니까. 심지어 이제 오늘 2월 달에 저것도 있어요. 여의도랑 광화문 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에 광고판이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뭐라고요? 공매도 금지해라. 그래갖고 이게 요즘에 정말 이슈인 것 같아서 공매도가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공매도가 이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단점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점 얘기하면 욕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매도가 도대체 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네. 공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모르는 공매도.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공매도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 없는 걸 매도한다. 판다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판매를 하는데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한다? 거의 없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한번 조사, 작년 거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제 작년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작년에는 이제 3월까지만 네. 공매도가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19년 수치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50% 이상, 네. 59%. 그다음에 기관들이 한 40% 정도 합니다. 이미 몇 프로예요? 99%. 네. 그러니까 한 0.8% 정도만 공매도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들도 아무나 개인들이 아니라 초초초 개미 투자자. 이런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거, 네. 내가 안 하는 거, 안 해본 거. 그 다음에 학습 효과가 또 있어. 공매도 안 좋은 거야라는 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핫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게임스톱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게임스톱 자체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도 들어오는데, 뭐 정확한 그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게임스톱이 말만 들었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 종목을. 왜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지대한 종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네. 비디오 게임 소매점 체인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옛날에 뭐 비디오 그 가게 많은 것처럼 이런 소매점을 많이 갖고 있는 체인 업체인데, 그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할 거다. 라는 타켓이 딱 이제 정해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주식 토론방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거 우리가 막아야 돼. 해서 심지어 막 광고도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개인들이 친 듯이 사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등하겠죠? 정말 급등을 하는 건데, 공매도는 뭐냐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좀 네. 손실을 봤다 이렇게 손실을 봐야 좀 되나? 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몇십 조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 그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가 한 125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80억 달러로 줄었어. 125억 달러에서. 네, 그러니까 45억이 날아간 거예요.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면서 더 이슈가 됐고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야, 쟤네들이 하는데 야 우리가 못해? 라는 게 이제 또 생기기도 해서, 네. 야, 뭐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뉜 것 같아. 할 테면 해봐라. 야, 1년 동안 우리 개인들이 떠받치지 않았냐?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야, 우리가 당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빨리 제재 조치를 바꿔. 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PD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권 문제로까지 네.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네. 공매도의 가장 큰 몸살을 네. 알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게임스톱 같은 주가가 만들어지지 네. 않을까 해서 네. 매기가 엄청 쏠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미리 사는 거죠. 네. 왜냐면은 앞으로 개인들이 더 많이 달라붙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공매도 자체 거래량이나 금액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요?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면 네. 공매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네. 그다음에 잔고라고 하잖아요. 이 잔고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셀트리온을 방금 얘기한 이유가 셀트리온이 잔고 1등입니다. 1등인가요? 네, 공매도 네. 잔고가 1등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공매도 2조입니다. 2조. 오. 2조.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들도 많아요.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네. 넷마블도 있습니다. 음. 근데 넷마블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셀트리온이 2조. 2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선반영.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이 또 들어오면 공매도가 3월 16일부터 재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칠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뭐 결론할 때 항상 저희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투기 말고 투자하자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지금 뭐 이 공매도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 공매도가 좋은지 나쁜지도 솔직히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냐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 순기능, 역기능을 짚어볼까요? 이제 순기능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네. 하면 장점은 이거예요. 버블을 사라지게 한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판명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거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기능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는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 거래를 안 하겠지.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말 그대로 현금이 돌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난다.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때도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장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라는 거는 뭐 안 하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 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기술이라는 건 신문물을 우리가 거부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해야 이 금융도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매도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순기능 말고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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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안 좋다 안 좋다 공매도 금지하자라고 외쳐대는 걸까요? 자, 저는 그러면 안 좋은 우리가 건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인, 오늘 색깔도 빨간색이니까 외국인, 나는 기관. 그러면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버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내가 이미 좀 그런 것들을 알아. 산업 전반적인 특성상 얘들이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중요한 거는 이때 공매도를 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겠지만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수급을 할 때 저희가 개인들의 수급량을 보잖아요. 네. 옛날에 개인들 수급량 봤어요? 안 봤죠. 안 봤어요. 거의 외국인 기관. 무조건 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냐 아니면 외국인이 얼마나 파냐 이거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갑자기 공매도를 미친 듯이 때립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좋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현금 자판기라고. 현금을 찍어낸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공매도를 치면은요 미친 듯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미친 듯이 사람들이 숟가락만 딱 던져줬는데 그냥 불난집에 그냥 부채질 한 번만 했는데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판기라는 말도 있었고 박스피라는 말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코스피.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매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여러 가지 악기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개인인데 개인들이 더 큰 물량으로 만약에 쏟아 부어버리면 네. 이 유동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그쵸. 한계치가 만약에 도달을 해버리면 그럼 그 손엔 누가 볼까? 개인들이 보겠죠. 개인들이 보겠죠.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들으면 순기능도 있겠죠. 역기능만 들어오지. 역기능이 더 커 보여요, 확실히.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게임스탑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싸울 수 있지 않냐?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선 상하한가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손실폭이 굉장히 커야 말 그대로 헤지펀드들도 못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지. 왜냐하면 상하한가가 있으니까. 미국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뭐 갑자기 몇백 프로 올라가고 이러면 진짜 쪽박 차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매도를 하는데 이들한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손실 처리하는 기간이. 근데 개인한테는 있어요. 30일.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돈을 쓸 일이 생기니까 하다 보면은 못 버틸 상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마 게임스탑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있죠. 어떻게 근데 해요? 뭐 증거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깐깐해요. 어... 증권사에서 말 그대로 손실을 증권사가 보면 안 되잖아요. 담보를 여러 개를 잡아놔야죠. 그래서 정말 자금이 많지 않은 이상은 하는 네.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매도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도가 더 문제가 돼요. 네,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거 제한할 거다. 이번에 제도 개선할 거다 이러던데. 그 제도 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시급하다. 생각해요. 어떤 불법 왜 공매도가 그러냐면 공매도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럼 빌릴 때 뭐 줘요?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래 못 버텨. 이자를 계속 줘야 되니까. 네. 그런데 불법 공매도는 없는 걸 파는 거예요. 없는 걸 판다고요? 네, 빌려다가 파는 게 아니라 네. 없는 걸 파는 거예요. 없는 걸 판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할 수는 없죠.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 기술로 하는 건데 얘가 제재가 너무 솜방망이야. 네. 너무 솜방망이니까 벌 때는 몇백억씩 벌거든요. 근데 정말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처벌받은 뭐 이렇게 벌금 낸 거나 보면 정말 많아봤자 1억. 그러면 솔직히 반대 입장이라면 네. 해보고 싶지 않을까? 해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 해봤자 뭐 1억만 그냥 내면- 벌금 내면 땡인데 몇백억 벌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이지 않나라고 싶고 두 번째는 옛날이랑 다르게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외국인 기관들 말에 따라서 휘청휘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리들이나 네. 개인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슈만 보고 테마만 보고 막 불나방처럼 달라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회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량한 회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거품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이 보유자들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합시다. 내가 잘하는 거하고 튼튼한 기업에 하면 네. 얘네들이 거품이 빠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빠졌을 때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거 하나만 저는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오늘 이 시간을 빌미로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정말 요즘 뜨겁잖아요. 맞아요. 이 재개가 언제 된다고요? 3월 15일까지가 이제 네. 정지고요. 16일부터인데 지금 또 3개월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네. 될지는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앞에서 셀트리온 얘기했지만 너무 그것만 집착하고 달라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가보다 조금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똑똑하게 우리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